그래서 복습을 다시 하면은 이 회전하는 강체상의 속도 가속도 했고 그 다음에 병진까지 하면은 그냥 병진하는 파트의 속도나 가속도는 그냥 더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막 복잡한 게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좌표계의 로테이션을 고려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고 얘가 미분되면서 그러니까 얘가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는 회전에 대한 표현이 결국 이 회전이라기보다는 이 회전에 대한 스태틱한 표현이 ADR이고 얘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의 변해량을 고려해가지고 저 계산하다 보면 우리가 원래 얘기했던 이 원래 속도에다가 이게 각속도잖아요. 이 돌아가는 각속도에 이 어떤 벡터에 대한 그 크로스 프로덕트로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플러스 지금 여기까지 이 속도에 대한 크로스 프로덕트 나타나는 거 플러스 이제 구심 가속도 그 다음에 적선 가속도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아까랑 다른 거는 지금 여기는 회전만 하고 있고 아까 그 요 회전하는 개가 병진은 안 하고 있어요. 그 회전만 하고 있는데 이 회전하는 이 물체 위에서 얘가 또 움직이고 있는 거야. 아까는 붙어 있었는데 이번엔 얘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는 그 자전하는 지구 안에서 뭐가 움직이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당연히 자기 자신이 움직이는 이 자기 자신이 움직이는 속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속도만 있는데 가속도로 따졌을 때 이 자기 자신이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가속도랑 그러니까 이 강체 위에서 움직이는 나의 가속도, 그 다음에 나의 속도, 이 두 가지가 그 물체, 회전하는 물체에서의 어떤 그 움직임을 기술하는 가속도에 두 개가 추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뒤에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뒤에 문제를 풀 때는 거의 다 얘가 없거든요. 그냥 붙어 있어가지고 도는 거기 때문에 걔가 그 위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거의 무시되는 게 많고 뒤에 문제에서는. 근데 그 대신 이제 이름만 우리가 알아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V 내가 이 회전하는 프레임, 회전하는 개에서 뭔가 속도 움직임이 있으면 그 속도 때문에 그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지금 이 속도가 붙어 있어서 움직이는데 이 개에서 그 속도가 같이 돌잖아요. 아까도 이 물체가 속도가 이렇게 회전하는데 이 속도가 붙어서 이렇게 도니까 이 붙어서 도는 것 때문에 구신가 속도가 생긴다고 했었죠. 근데 이 구신가 속도는 이 물체가 고정돼 있는 것 때문에 이 고정돼 있는데 이 고정돼 있는 속도가 고정돼 있는데 이게 회전하는 물체에 있으니까 이 회전하는 물체 때문에 발생하는 속도가 계속 변하니까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게 이제 구신가 속도고 근데 얘는 이제 붙어서 가만히 있을 때고 가만히 있어도 얘는 회전을 하니까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요거는 가만히 있으면서도 구신가 속도 때문에 속도가 변하는 거고 이 회전 운동 자체가 이건 회전 운동 자체에 의한 게 요거 두 개고 얘는 그 개에 붙었을 때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가 걸어가거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 두 개가 추가된 거죠. 그래서 뒤에 문제에서 대부분 요거는 이제 없고 대부분 여기 붙어 있다고 가정하고 붙어서는 어쨌든 도니까 붙어서 도는 거에 대한 성분 요거 두 개가 고려가 되는 거죠. 아까랑 똑같이 회전만 하는 게 아니고 병진까지 하게 되면 식이 다 똑같은데 요게 그 회전하는 개 위에서의 가속도, 회전하는 개 위에서의 속도, 그다음에 회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신가 속도랑 그 회전할 때의 각속도의 변화인 각가속도 때문에 발생하는 이 탄젠셜한 접선 가속도. 그래서 요거 두 개 플러스 코리올리 그다음에 나의 가속도 있었는데 그 회전하는 개 위에서 가속도가 있었는데 그게 그 개가 이 B라는 시스템 이 프레임이 이동까지 하니까 이동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그냥 여기도 그냥 더해주고 이게 속도가 있는 속도는 아까 똑같이 제가 여기 설명 안 했는데 회전하는 어떤 물체 위에서의 회전하는 각속도 때문에 발생하는 속도 그다음에 그 물체 위에서 또 움직인다고 했었죠. 그 물체에서 움직이는 속도 그다음에 그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 그러니까 강체가 움직이는 속도 강체 위에서 움직이는 속도랑 강체가 움직이는 속도가 각각 다 있는 거죠. 저 강체가 움직이는 속도 때문에 발생하는 코리올리 그다음에 강체 위에서 이제 강체 위에서 움직이는 속도 때문에 발생하는 코리올리, 그다음에 강체 위에서 발생하는 가속도, 강체 자체가 움직이는 가속도 이렇게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성분이 있어. 근데 뒤에서 문제에서 요것도 사실 얘는 0이 아니겠다. 얘는 뒤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얘는 보통 0이에요. 그래서 얘가
뒤에서 어떻게 쓰일 거냐면 로봇팔이 이렇게 돌잖아요. 로봇팔이 병진하거나 돌 텐데 그러니까 직동관절, 그 우리가 프리즈매틱 조인트 또는 레볼루트 조인트 때문에 돌거나 이제 직진을 할 텐데 어떤 이쪽 이 프레임에서 내가 고정된 프레임에서 이 손끝이 이렇게 도니까 도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이 부신 가속도랑 접선 가속도가 있겠죠. 근데 이 손끝이 이 링크가 있는데 손끝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손끝을 이렇게 살짝 움직여. 그러면은 이 손끝이 고정되어 있는 게 고정되어 있지만 그 위에서 움직이는 어떤 물체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근데 그런 경우는 없지. 우리가 보통 링크를 움직이면 링크 위에 고정되고 링크 위에 또 고정되고 같이 회전하니까. 그래서 이 파트랑 이 파트는 일단 없고, 또 요거 코리올리랑 그 다음에 기계 내부에서의 가속도는 고려 안 해도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 왜냐면 지금 얘가 어떤 링크라고 하면 이 앞에 링크가 있고 이 또 앞에 링크가 있을 거니까 지금 이 A라는 개도 사실 뭔가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 속도가 보통 이제 존재하겠죠. 그래야지 그 다음 링크에 전달되는 속도가 존재할 거니까. 그래서 보통 얘네 둘은 뒤에서 이제 고려를 안 하고 보통 0이 되고 회전하니까 부신가속도랑 접선가속도 있고 그 다음에 이 A라는 여기서 B라는 개 자체가 움직이는 회전뿐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속도가 생겨서 이제 B라는 개가 이렇게 자기 자체로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크게 도니까 A라는 시스템에 같이 붙어서 이렇게 돌면 B의 어차피 이 회전력으로부터 발생하는 또는 이 각속도 때문에 발생하는 선속도가 있잖아요. 그 속도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회전만 할 때는 이거 두 개, 그다음에 병진까지 하면 이거 추가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요거를 어떻게 보면은 또 새로운 중요한 파트인데 설명을 굉장히 짧게 했는데 이 요 1번 축에 붙어가지고 돌고 있는 또 다른 어떤 벡터 또는 여기서 어, 벡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회전 벡터라고 하면 회전 벡터 W2가 이 W1을 따라 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W1 크로스 프로덕트 그 어떤 벡터 이런 식의 형태로 이 W2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W2가 W1에 붙어 돌잖아요. W2도 어떤 회전하는 걸 나타내는 회전 벡터예요. 회전을 나타내는 벡터고 요 축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 돌고 있는 게 그냥 혼자 가만히 돌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다 이렇게 돌다 이렇게 돌다 도는 축이 계속 이렇게 변하잖아요. 매 시간마다. 그러니까 그 벡터가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그 변화를 기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은 오메가의 이 돌고 있는 그 축의 오메가 1의 크로스 프로덕트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여기 설명을 트랜스포트 시오렘이라고 했을 때 이 H는 그냥 임의의 어떤 벡터를 얘기하는 거고 임의의 어떤 물리량선 어떤 벡터가 고정된 A계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거는 회전하는 B계에서 봤을 때의 변화량은 이제 같이 붙어서 B에 붙어서 도니까 그거는 그냥 그 B에 붙어 있는 사람은 뭔가 변화하는 게 보이겠죠. 근데 B에 붙어서 보이지 않는 B 자체가 돌기 때문에 발생하는 성분을 당연히 오메가라는 회전하는 성분을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이 H라는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 형태로 H라는 이 벡터의 변화를 표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얘도 똑같이 이렇게 된 거고 이것도 이제 설명을 했었고 그러면 쭉 넘어갈게요. 액셀레이션 설명했었고 복잡하게 있는데 이거 BP라는 게 B라는 프레임에서 봤을 때 속도인데 B라는 프레임에서 봤을 때 속도랑 가속도 이 P랑 BAP는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얘는 보통 없고 회전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회전상에서 발생하는 가속도랑 그 다음에 그 구신 가속도 두 가지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도는 이 좌표계 자체가 움직이는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속도 그리고 회전을 한다고 하면 얘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돌겠죠. 회전해서 한 바퀴 돌면 회전도 하면서 위치도 바뀌는 거니까 그 위치가 바뀌는 거에 대한 가속도를 고려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세 가지 고려를 해주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W2가 W1에 붙어서 돌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오메가 C가 있고 오메가 C라는 축이 있고 여기서 좌표계 C가 도는 게 있고 얘가 C가 B에 붙어 돌기 때문에 B가 도는 속도가 있어서 이제 얘가 B가 도는 거 거기다가 크로스 프로덕트 원래 C 축으로 도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트렌트코 시오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 이 각속도 크로스 프로덕트 얘 이렇게 표현해서 더해주면 된다는 거고 각속도의 변화량을 얘기할 때 각속도의 변화량은 이제 각가속도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 제가 설명을 사실 안 했는데 각속도는 그냥 두 개의 벡터의 합. 얘가 돌고 얘가 도는데 두 개의 벡터를 그냥 더해주면 돼요. 왜냐면 어, 지금 여기 W1이라는 거에 붙어서 W2가 도니까 두 개를 그냥 벡터고 두 벡터의 합을 해주면 되고 근데 그 대신 여기 A, B, R이 들어간 거는 그 좌표계를 똑같은 좌표계로 맞춰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 B 좌표의 자체 가속도 그 다음에 이제 C의 가속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축이 그냥 회전뿐만 아니라 회전하는 속도가 있어서 각가속도가 존재하니까 걔가 AC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 얘가 도는 거의 각가속도랑 얘가 도는 각가속도 두 개는 그냥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거 위에처럼. 이 각속도 그냥 더하면은 B에 붙어서 C가 돌기 때문에 그냥 C는 B가 도는 속도에 더하기 C가 도는 속도겠죠. 그러니까 이게 물체가 이렇게 붙어 돌면 나 그냥 혼자 돌면은 이 하나로부터 도는 속도인데 얘가 동시에 얘를 따라 돌면서 얘가 도니까 얘가 따라 도는 첫 번째 축이 도는 속도 더하기 두 번째 축이 도는 속도를 더하면은 그냥 원래 각속도가 나왔던 거고 각각속 똑같이 B 축이 이제 B 프레임이 도는 각각속도랑 C 축이 도는 각각속도를 그냥 더하면 되는데 근데 기준 프레임이 다르니까 이렇게 맞춰준 거고 그 대신 이제 이 가까속도뿐만 아니라 가까속도라는 거는 이 C축의 도는 속도가 변한다는 거고 근데 이 C축이 도는 크기만 변하는 속도 크기만 변하는 게 아니고 이 C축이 도는 속도는 여기 B에 붙어서 항상 돌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 벡터가 변하고 벡터가 변하는 게 결국 이거랑 이거의 크로스 프로덕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운동량이라는 걸 했는데 어, 이제 운동량은 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얘가 얼마나 어, 속도가 크고 질량이 크면 멈추기가 힘드니까 운동량이 크면은 이게 뭔가 무겁고 빠르게 움직인다는 걸 표현을 하는 거고 각운동량은 우리가 모멘트 오브 모멘텀이라 가지고 이 모멘텀이 운동량인데 그 모멘텀이 클수록 계속 움직이려는 관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회전하고 있는 물체라서 회전 반경을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주면 우리가 모멘트 R 크로스 프로덕트 F 했던 것처럼 회전 모멘텀 각 운동량이 나오고 각 운동량은 이제 H로 표시한다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H가 있고 이제 P가 있는데 P에 대한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우리가 힘이라고 했으면 이걸 이렇게 V를 시간에 따라 미분하면 A가 나오고 F는 MA에서 F가 나왔는데 각 운동량에 따른 시간의 변화량 마찬가지로 R 곱하기 F가 돼서 이게 모멘트가 돼요. 어떤 물체가 있으면 여기다가 돌리려고 하는 힘을 가하면 그걸 우리가 회전력이라고 하죠. 이 회전력을 가하면 물체가 도는데 그러면 그 회전력에 대한 영향으로 얘는 가운동량이 증가하겠죠. 또는 뭐 가운동량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운동량이 뭐 이렇게 정의가 됐는데 이제 요걸 쫙 풀었으면은 이제 가운동량은 IG라고 하는 이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IG 3x3 매트릭스 곱하기 W 형태로 나타나고 왜냐면 W라는 것 자체는 각속도고 각속도에다가 이 관성 모멘트 텀이 곱해져가지고 이 돌고 있는 어떤 그 회전에 대한 운동량을 표현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관성 모멘트 IG라고 하는 게 우리가 F 이퀄 MA 했던 거랑 그 F 이퀄 MA가 아니고 P 이퀄 MV 이게 앞에서 P 이퀄 MV 했던 게 여기 M을 우리가 보통 관성 질량이라고 하고
이 질량이 클수록 계속 어, 회전하지 않는 거는 회전하기가 어렵고 관성 모멘트가 클수록 회전하고 있는 거는 멈추기가 힘든 그런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거 움직이고 멈추는 거 멈추려고 하는 관성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었는데 얘가 사실은 지금 2차원에서는 이렇게 쓰지만 3차원에서는 죄송해요. 이렇게 되고 요거를 미분하면은 IG에 대한 G는 이제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고 하는 질량 중심으로부터의 각운동량이고 이 질량 중심으로부터의 각운동량의 시간 따른 변화량이 모멘트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어떤 모멘트를 가해주면 회전력을 가해주면은 각운동량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 각운동량의 변화는 결국 이 각운동량의 변화에 대한 시간에 따른 미분을 어, 그 각운동량 자체도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 회전하는 축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요 식이 의미하는 게 만약에 IG가 대칭이면은 IG랑 이 오메가랑 같은 축에 있어가지고 회전하는 축을 중심으로 가운동량이 생기는데 IG가 대칭이 아닌 어떤 물체일 때는 이런 식으로 가운동량이 HG라는 이 가운동 벡터인데 이 벡터가 회전하는 각속도와 이렇게 꼭 얼라인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가운동량을 이렇게 놓고 얘는 이렇게 회전하려고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는 회전은 이걸 하는 거지. 그러니까 회전은 이 축으로 돌고 있는데 회전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회전하려고 하는 성질은 이렇게 도는 거랑 마찬가지. 왜냐면 질량 분포가 달라서. 질량 분포가 대칭이 아니라서 이렇게 돌고 있지만 얘는 실제로 돌려는 힘 자체, 돌려고 하는 그 운동량 자체는 이 축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축이 이 오메가를 따라 이제 계속 돌고 있거든요. 또 이 HG가 오메가를 따라 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시간에 따른 변화량은 이 오메가의 변화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공동량이 당연히 회전의 속도가 변하면 변하겠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가공동량의 변화는 IG에다가 각속도의 변화량 두 개를 곱한 거 플러스 아까 얘기한 트랜스포 시오렘처럼 이 HG가 이걸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HG죠. HG가 시간에 따라서 오메가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의 크로스 프로덕트 형태로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이 I알파가 2차원에서 우리가 배울 때는 고등학교 물리나 이제 대학 물리에서 배울 때는 1학년 때 배우는 물리에서는 모멘트는 I알파였는데 이제 여기서 3차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가 더 생긴다. 오메가 크로스 프로덕트 I 오메가라는 게 아,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래서 뭐 네. 이 IXX, IXY라는 거의 의미 그러니까 IXX는 X축으로 돌릴 때 얼마나 회전하기가 힘든지 질량이 클수록 회전하기 힘들고 질량이 멀리 퍼져 있을수록 회전하기 힘들어서 멀리 퍼진 거에 대한 질량에 대한 적분을 하면 되고요. x, y는 x 방향의 이 회전이 또는 모멘트가 또는 토크 타워가 y축 방향의 가까속도에 미치는 관성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ixg는 xg라는 걸 곱에 대한 질량에 따른 적분을 하면 되고 그 대신 얘가 z축으로 만약에 지금 어, z축으로 만약에 얘가 대칭이라고 하면 그냥 h를 밖으로 뺄 수 있고 지금 x가 지금 질량 중심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이 그 관성 모멘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성 모멘트가
질량 중심에서 봤을 때는 IXY가 대칭인 물체에 대해서는 0이 되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는 지금 IXG가 죄송해요. 얘가 0이고 뭐 IXY는 지금 Y축으로 대칭 아니고 X축도 대칭이 아니니까 IXY는 여기서는 0이 아니겠지. 서로 대칭이 아니. 여기 축으로 돌 때 얘가 질량 분포가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회전할 때 이 X축으로 회전하는 성분으로 우리가 회전력을 이 X축으로 회전하더라도 다른 회전 운동량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 XY로 기울어진 축으로. 그래서 이제 IXX, IY, YZZ랑 IXY 하는 요 각각의 관성 모멘트의 3x3 텀들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막대기가 요 끝으로 이렇게 도는 이 막대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돌면 아무래도 가운데 축으로 도는 것보다 어렵겠죠. 같은 길이라고 치면은. 그래서 그걸 계산해봤는데 요 끝으로 돌 때는 3분의 1 ml 제곱이고 그다음에 가운데로 돌 때는 12분의 1 ml 제곱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가운데로 돌리면 12분의 1 ml 제곱이 관성 모멘트가 더 작아서 돌리기가 더 쉽다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2차원으로 보면은 3차원에서는 실제로 I, GG, I, XG 다 포함해서 계산해줘야 되는데 2차원으로 보면 우리가 모멘트를 주고 이렇게 회전시키려고 하는 회전력, 토크에 모멘트를 주면은 I 알파인데 이 I가 지금 더 작으니까 가속도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 이렇게 돌리는 게 가속도가 더 크니까 더 빠른 속도로 진입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평행축 정리를 했는데 평행축 정리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관성 모멘트는 이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고 하는 질량 중심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질량 중심이 아닌 축으로 돌릴 때 그래서 요 I1이라고 하는 게 요 축으로 만약에 이렇게 돌린다 치면은 그때에 대한 회전 관성은 당연히 달라지겠죠. 왜냐면 이렇게 돌리는 게 당연히 더 어려울 거니까 요 축으로 돌리는 것보다. 그러면은 이 회전 관성인 IG, 이 센터 오브 그래비티의 IG에다가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다가 이 질량을 곱해서 더하면 된다. 이게 추가되는 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라는 축으로 돌릴 때, 이 축으로 돌릴 때는 ML 제곱이 추가돼서 계산을 해보면 12분의 1 ML 제곱에다가 아까 여기가 2분의 1만큼 2분의 1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 회전축으로부터 여기로부터 얘가 지금 도는 축은 2분의 L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고려하면 2분의 L의 제곱만큼 더해주게 되고 그럼 두 개 더하면은 원래 우리가 구했던 3분의 1 ml 제곱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평행축 정리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예제를 한번 더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생긴 이 바디에서 지금 일단 X축으로 돌린다 하면은 지금 E축으로 돌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만약에 돌릴 때 회전 관성부터 하나씩 하나씩 구해봅시다. IXX는 이 전체 부피에 대해서 적분하는데 0부터 H, 0부터 L, 요게 L이고 요게 H고 이게 W라서 0부터 W. W는 지금 X 방향이니까 지금 IXX는 Y제곱 더하기 Z제곱이라고 하는 이 X축을 중심으로 요 질량들이 이렇게 이 가까운 요 수직한 방향에서 요만큼 떨어져 있고 이만큼의 질량은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요 떨어진 거리에 대한 제곱의 질량에 대한 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질량에 대한 적분이니까 로라고 하는 밀도 곱하기 dx 이거 L은 y니까 dy 그다음에 dg 이렇게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x에 대해서는 이게 성분이 없으니까 그냥 밖으로 바로 w를 곱해서 밖으로 빼면 되겠고요. 그러면 요거를 적분하면 w 밖으로 빼고 0부터 h 0부터 l y제곱 더하기 z제곱에 로 dy dg고 그다음에 이거 y로 이제 적분하면은 3분의 1 y 세제곱 플러스 g 제곱 y 이렇게 되겠죠? 그 여기에다가 이제 0l 넣으니까 뭐가 되지? 파트가 w 곱하기 0부터 h까지 3분의 1 세제곱 플러스 g 제곱 l 이게 dg가 되겠죠? 마지막에
Z 방향으로 H에 대해서 접근하면은 그러면 W 0 Z 접근하면 3분의 L 세제곱의 Z 플러스 3분의 1 Z 세제곱의 L W의 3분의 L 세제곱 H 플러스 3분의 H 세제곱 L 이렇게 되겠죠. 아, 저기 로가 빠졌구나. 여기 로가 계속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전체 부피가 어 L WLH고 이 전체 부피에다 전체 부피에다가 이 밀도를 곱하면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W L H를 밖으로 빼면은 로우를 밖으로 빼면은 3분의 1까지 밖으로 빼면은 여기 묶이면은 L 제곱 플러스 H 제곱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얘는 요게 질량 네, 요게 질량 M이니까 3분의 M L 제곱 플러스 H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서 적게 되면은 이제 IXX는 3분의 M L제곱 플러스 H제곱이고 IYY는 3분의 M W제곱 더하기 H제곱이고 IGG는 3분의 M W제곱 플러스 L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IXY도 계산해 볼까요? IXY는 0부터 H, 0부터 L, 0부터 W를 XY 대해서 적분하면 되겠죠. 이게 어,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 로까지 곱해지고 DM을 이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얘가 DM이고 그럼 이제 요거를 적분하면은 일단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이거는 Z에 대한 성분이 없으니까 Z에 대한 H 성분을 밖으로 빼면은 H 곱하기 0부터 L, 0부터 W, XY 로도 밖으로 빼면 DX, DY고 이제 요거를 적분하면은 H로 X 적분하면은 2분의 X 제곱 Y 0부터 W까지 dy 이렇게 되고 이걸 넣으면 h로 0부터 l까지 2분의 w 제곱 y dy니까 얘는 h로 4분의 w 제곱 l 제곱이 되겠죠? 그럼 아까 마찬가지로 질량 성분을 밖으로 빼면은 WLH로는 m이고 이거 분의 4 그다음에 WL이 되니까 얘가 질량 m이니까 결국 얘는 4분의 m WL 이렇게 쓸 수 있겠죠. 4분의 m W.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은 IG가 아니죠. 얘는 질량 중심으로부터의 모멘트가 아니까 I0라고 쓸게요. I0는 3분의 m L제곱 플러스 H제곱. 그다음에 이게 식이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가 붙거든요. XY에. 여기 IXY 곱한 거에다 마이너스 씌워서 마이너스 4분의 m WL이고 그 다음에
계산 안 했지만 다 쓰면은 이런 식으로 네, 써주면 되겠습니다. 4분의 m WL 3분의 m 사실 이거 교과서에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W 제곱 플러스 H 제곱 마이너스 4분의 m 제 그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m HW 마이너스 4분의 m 이게 대칭 행렬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쪽을 보면 서로 같다는 걸 알 수 있고 3분의 m W 제곱 플러스 L 제곱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평행축 정리를 한번 써보면 지금 이 물체의 센터 오브 그래비티 질량 중심은 당연히 여기 가운데 요렇게 있겠죠. 요 가운데 있을 거고 이렇게 가운데 있겠죠. 요 가운데 있을 건데 요 중심이 돌리는 지금 여기 X축으로 돌린다고 했을 때 여기 떨어진 거리가 몇이지? 질량 중심이니까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겠죠. 이 떨어진 거리는 몇이에요? 이 축으로부터 여기가 2분의 이 길이가 2분의 1이고 이 높이가 2분의 h일 거니까 2분의 h에다가 2분의 l의 제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ixx 어, 이 책에서는 센터 오브 그래비티에 대한 거를 그냥 여기 c라고 썼는데 얘가 그러니까 ig에 대한 성분이 센터 오브 그래비티에 대한 ixx, cixy 이런 식으로 3x3 매트릭스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하면 얘는 i 어 요거 지금 이 ixx의 5성분 책에서는 여기 A축이라고 해가지고 이 A축에 대한 회전이라고 해서 여기 다 A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여기 여기가 기준축이 항상 있어야지 관성 모멘트라는 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A축으로 기준으로 돌릴 때 근데 얘는 지금 센터 오브 그래비티 축으로 돌릴 때는 이제 CIXX고 CIXX는 저기 다시 쓰면은 이 AIXX는 CIXX에다가 더하기 ML 제곱이라고 했죠. L 제곱이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2분의 L에 2분의 H의 제곱 각각 더해준 거니까 2분의 L의 제곱 더하기 2분의 H의 제곱 더한 거 그러면 3분의 M L 제곱 더하기 H 제곱에다가 더하기 4분의 M L 제곱 더하기 H 제곱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해가지고 이게 지금 요거 기준으로 사실 우리가 IG를 훨씬 많이 쓰긴 하는데 이제 IO라는 거를 A축 기준으로 돌리는 걸 생각했으니까 A 좌표 기준으로 센터 오브 그래피티 좌표 기준으로 이거 다 쓸까요? I X CIXY 마이너스 마이너스 CYYG 이런 식으로 YY 마이너스 CIXG
여기는 I, G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우리가 사실 요거를 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얘를 먼저 구하고 사실 이걸 더하는 게 더 일반적인데 아 잠시만요. 아 제가 잘못 썼구나. 이 거꾸로 지금 우리가 구한 게 IXX가 3분의 M A제곱 H제곱이고 우리가 지금 아직 안 구한 게 CIXX니까 지금 이 녀석이 IXX A 좌표계에서 갔을 때고 C 좌표계로 바꾸려면은 이걸 오히려 이번엔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CIXX는 3분의 M L제곱 플러스 H제곱 빼기 4분의 M L제곱 플러스 H제곱이니까 이걸 하면은 12분의 M L제곱 플러스 H 이렇게 네. 평행주 정리로도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확인을 해보려면 우리 CIXX는 0 마이너스 2분의 H부터 2분의 H까지 2분의 L부터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L까지 2분의 마이너스 W부터 2분의 W까지 이 y제곱 더하기 z제곱 로 dx dy dz를 적분해 보면 되고 이거를 실제로 적분해 보시면 이건 센터 오브 그래비티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요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높이는 2분의 h 밑은 마이너스 2분의 h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하면은 얘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쓰면은 ICG는 이거 쓰면 2분의 11분의 m L제곱 플러스 H제곱이고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지금 센터 오브 그래비티 기준으로 대칭해서 여기 0, 0이 되고 계산해 보시면 0이 되고 여기 0 11분의 M W제곱 플러스 H제곱 0 0 0 12분의 M W제곱 L제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센터 오브 그래비티 기준으로 이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계산할 수 있겠어요. 반성 모멘트. 근데 나중에 되게 복잡한 로봇 같은 걸 이렇게 뭔가 복잡하다기보단 실제 로봇을 설계하게 되면은 이 어,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를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뭐 나중에 뭐 이렇게 로봇에 대한 디스크립티브한 뭐 URDF라는 파일을 정의하고 거기에 대한 중심축과 거기에 대한 회전 반성 같은 거를 이제 다 기술을 하면은 시뮬레이터에서 해주는데 이제 그럴 때 이 로봇을 설계할 때 완전 대칭 당해 설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고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뭐 IGG를 이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이거를 전개해가지고 이걸 계산하는 건 나올 수 있어도 이거를 막 3차원을 다 남긴 다음에 이게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던 운동 방정식을 풀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어, 이게 방금 우리가 풀었던 이 바디의 센터 오브 매스 기준으로 이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텐서를 방금 찾은 게 되겠고. 그래서 어, 이렇게 적분해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이제 이거 두 개랑 이런 식으로 평행식 정리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나아갈 내용은 acceleration of rigid body. 우리가 속도의 전파는 했었는데 가속도의 전파를 이제 할 거고 가속도의 전파를 하는 거를 우리가 어 이제 바깥쪽 외향 반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속도도 뿌리 쪽에 있는 속도가 있으면 뿌리 쪽에 있는 속도가 돌면 그 다음에 있는 어떤 바디에 붙어서 도는 거는 뿌리에 있는 속도에 종속적이고
그 끝에 있는 그 다음에 있는 건 또 중간에 있는 거랑 처음에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거 종속적으로 같이 움직이니까 뿌리에 있는 것부터 생각해서 그 다음으로 전파돼서 마지막 끝에 있는 속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외향 반복이라고 하는데 어, 이제 그냥 이제 반복적으로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이제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각각의 조인트를 어떤 토크로 움직여야지 그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계산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관절에 있는 힘과 토크를 계산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로봇팔이 이렇게 있으면 또는 뭐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으면 그 자동차의 속도와 가속도 또는 로봇팔의 속도와 가속도를 알 때 그 움직임을 만들려면은 우리가 어떤 힘을 어떤 토크를 줘야 되는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움직이고 싶은지에 대한 플래닝을 뭐 나중에 우리가 또 계획을 세우겠지만 그 플래닝이 다 끝나서 속도가 속도가 이제 아는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 또 속도와 가속도, 각속도와 각가속도는 다 이제 알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어, 이제 뉴턴 방정식과 오일러 방정식이 있는데 어, 이제 뉴턴 방정식은 F 이퀄 ma고 오일러 방정식 아까 얘기했던 토크는 I 알파, 이게 알파고, 거기 플러스 3차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 이 오메가 크로스 프로덕트 I 오메가가 추가돼서 얘가 총 그 외부에서 여기 이 링크에 가해준, 이 시스템에 가해준 토크다, 또는 모멘트다라고 이제, 토크는 여기서 모멘트랑 같은 거고,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은, 여기 스몰 f랑 스몰 n, 우리 앞에서 스태틱 할 때도 했었죠. 스몰 f랑 스몰 n은 이 I 번째 링크에 가해지는 토크랑 힘이고, 그다음에 ni 플러스 1이랑 fi 플러스 1은 I 번째 링크가 I 플러스 1번째 링크에 가해하는 토크와 힘이기 때문에 상대의 그 반작용에 의해서 이 I 번째 링크는 이제 마이너스 ni 플러스 1, 그 다음에 힘이 뭐 이렇게 이거 화살표를 바깥에서 오는 거니까 이쪽에서 표시할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지금 이건 제가 이거에 대한 반대로 그린 거고, 그다음에 F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FI 플러스 1만큼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앞에선 요거랑 그다음에 요거의 힘의 합력이 0이고 그다음에 NI랑 이거 NI 플러스의 모멘트 합이 0이라서 돌아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경진하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움직이는 상황인 거예요.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항상 움직이는 상황에서 여기서는 회전할 때 발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하는 물체에 대해서는 항상 센터 오브 그래비티,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질량 중심에 대한 가속도, 그다음에 각가속도가 있고 이 질량 중심의 가속도와 각가속도를 중심으로 어, 어떤 물체가 회전하고 이동한다라고 기술을 하고 그럼 이제 알파랑 이제 A를 가지고 A는 가속도고 알파는 각가속도고 그걸로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총 합힘 얘가 움직이기 위한 힘이 FI면은 얘가 FI라는 힘을 받고 마이너스 FI 플러스 힘을 받으니까 얘가 총합이 되는 거고 모멘트도 마찬가지로 NI라는 모멘트를 받고 마이너스 NI 플러스라는 모멘트를 받으니까 얘가 총 그 받은 모멘트가 아니고 여기에 우리 플러스 뭐 했었죠 여기다 지금 요 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회전한다고 했을 때 이 축에 가해지는 힘 FI는 어차피 축 자체에 가해지는 힘이니까 이건 무시해도 되고 지금 여기서 이 FI는 여기 축에 가해지니까 회전할 때 영향을 안 미치지만 이 축을 중심으로 하는 여기까지의 거리 지금 여기라고 여기 색깔을 다르게
지금 유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여기까지의 거리. 얘가 Pi 플러스 1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 두 개의 성분의 만큼 토크를 추가적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Ni 플러스 1은 그냥 토크 그 자체고 이 토크 앞에서 돌려오는 토크 플러스 얘가 힘을 이렇게 가해주는 게 지금 Fi 플러스 1이라서 여기 마이너스 Fi 플러스 1만큼의 힘을 이용해서 토크를 받으니까 마이너스 Pi 플러스 1. 토크는 거리 곱하기 힘이라서 이렇게 이 마이너스는 원래 이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붙는 거고 얘가 이 ni라고 하는 지금 요 i번째 링크가 받는 총 토크인데 앞에서도 이게 0이었고 이걸 0으로 풀어가지고 이제 힘 전파 해가지고 했었잖아요. 근데 힘 전파 할 때 우리가 이게 힘의 합력이랑 모멘트 합력이 0이라고 가정했는데 이번에는 0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가 F 이퀄 ma 얘가 i번째 어떤 링크의 이 질량 중심의 가속도인 이 녀석.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호로 뒤에서 뭐라고 하지? ICI, 네, ACI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I는 I인데 I 요 녀석의 가속도가 아니고 여기 질량 중심에 있는 이 CI라고 하는 I 번째 링크의 C라고 하는 이 질량 중심에 있는 이 좌표계의 가속도. 그래서 이 AIC 그리고 얘는 I 곱하기 알파 이 알파인데 이 CI 이 질량 중심 CI라는 프레임에서 도는 각가속도 알파 플러스 이거 밑에 쓸게 플러스 오메가 i로 돌겠죠. 오메가의 크로스 프로덕트 i 오메가 i 요만큼의 어, 이 모멘트가 작용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건 돌리기 위한 거고 돌아가는 것 자체가 또 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까지 오른쪽 거까지 받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일단 우리 운동 방정식 이란 게 뭔지 잠깐 설명하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라고 하는데 이퀘이션이라는 건 방정식인데 좌우가 있는 방정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어, 두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일단 이건 일단 기존 그 정의 자체가 강체 리지드 바디에 대한 운동이고 이 리지드 바디가 운동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트랜슬레이션 우리말로 병진 운동이 있고 그다음에 로테이션 회전 운동이 있고 그래서 이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이 어떤 뭐 로우팔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여기 뭐가 또 이렇게 위에 달려서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앞에서 얘가 돌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이쪽 방향에 접선 속도를 가지겠죠. 얘가 이렇게 움직일 거고. 그러면 지금 이 링크, 얘가 두 번째 링크라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링크 1이고 얘가 링크 2라고 하면은 링크 2의 움직임은 일로 이동도 하면서 일로 이동도 하면서 지금 이 링크 1이 또 도니까 얘가 돌기 때문에 얘도 따라서 크게 돌겠죠. 이 링크 2도 링크 2가 링크 1을 따라서 크게 도는 성분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동도 하면서 이 물체는 잠수의 속도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잠수의 이 물체의 위치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돌겠지. 얘가 이렇게 도니까 이거 녹색을 따라 도니까 얘가 지금 원래 이쪽에 이렇게 있던 애가 회전도 하면서 이동까지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물체의 움직임이
그리고 이 자체도 지금 요 축으로도 한 번 더 돌고 지금 축이 두 개나 있어요. 여기서 도는 게 있고 녹색에서 도는 게 있고 녹색에서 돌기 때문에 얘가 지금 직선 방향의 성분이 있는 거고 이렇게 움직이는 선속도가 있는 건데 선속도뿐만 아니라 회전까지 가지고 있죠. 게다가 이 빨간색까지 돌아. 자기 자체도 돌아. 이거는 그냥 이 빨간 색깔 축을 기준으로는 그냥 회전만 있는 거고 이 질량 중심인 그러니까 질량 중심은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보통 이런 식 기호를 쓰는데 어쨌든 이 질량 중심에서 봤을 때는 이 빨간 색깔 축이 돌면서 도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회전하는 속도까지 회전 때문에 발생하는 선속도까지 있겠지. 회전 플러스 선속도가 있는. 그래서 이 녹색 때문에 회전과 병진이 발생하고 빨간색 회전으로부터도 회전과 병진이 발생하죠. 이 질량 중심에서 봤을 때. 빨간색 축만 봤을 때는 회전만 있고 빨간색으로부터 당연히 이동은 없을 거고 자기 추축 자체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병진과 회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강체가 움직일 때. 그러니까 이 물체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게 되는 거는 지금 움직이면서 돌고 있다는 거야.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병진 트랜슬레이션에서 정의하는 거를 뉴턴의 운동방정식이라고 하고 뉴턴이라는 분이 만든 이퀘이션 오브 모션 이렇게 줄여서 EOM이라고 할게요. 그다음 회전에 대해서는 오일러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총합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랑 같고 오일러는 모멘트의 총합이 근데 모멘트가 질량 중심으로부터의 모멘트의 총합이 질량 중심에서의 관성 모멘트 곱하기 질량 중심의 가까속도 플러스 질량 중심의 가까속도 크로스 프로덕트 질량 중심의 관성 모멘트 곱하기 죄송해요 여긴 가까속도가 아니고 각속도 죄송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얘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앞에서 우리 여기 얘기할게요. 이 가운동량이 있었고 가운동량이 hg였고 hg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모멘트였고 hg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어,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가까속도 플러스 각속도 크로스 프로덕트 관성 모멘트 각속도 이렇게 이거 두 개 텀이 합쳐서 이 모멘트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퀘이션 오브 모션 뉴턴 오일러 두 개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으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근데 우리가 또 어려워가지고 실제로는 이 IG가 여기 다 질량이 한쪽에 다 몰려 있으면 이게 회전하는 게 회전 관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회전 관성이 없는 경우로 다 풀어 사실 얘가 뒤에서 문제 풀면 다 0이 되긴 해요. 네, 설명은 하지만 우리 뭐 숙제나 문제 풀 때는 이 IG가 대부분 0인 경우에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모멘트 해가지고 이거 0이고 모멘트에 대한 합만 맞춰가지고 토크가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 질량이 있기 때문에 질량 때문에 발생하는 회전이 분명히 그 끝에 어떤 모멘트가 안 가해지더라도 힘을 안 가해도 그냥 로봇팔 자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힘과 토크를 얘가 내야 되는데 토크를 발생해서 힘을 내겠죠. 근데 어쨌든 이 토크를 이 관절 부분에서 내는 그거는 이 회전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가 이렇게 중심축으로부터 퍼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그 중심축에 그냥 질점에 모여 있다고 가정을 하고 회전 관성이 다 0인 문제에 대해서 일단 뒤에서는 풀 거예요. 뒤에 바로 예제 지금 풀 건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 일단 여기 뭔가 식이 복잡하긴 한데 그냥 우리가 했던 거예요. 봐봐, 여기서 보면은 일단 가까속도의 전파는 앞에 있는 우리 뿌리에 있는 부분에 대한 속도가 있으면 그
링크가 도는 속도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를 붙여서 도는 밑에 링크가 있으면 얘가 도니까 당연히 얘가 돌겠죠. 그 얘가 도는 속도가 이 오메가 i고, 근데 이 지금 요 i 번째 링크 자체가 또 회전을 하잖아요. 얘도 회전하듯이 지금 그러네요. 지금 i 여기 오메가 네 여기 오메가 i가 요 녀석이 잠시만요. 어 도는 속도네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오메가 i는 얘가 도는 속도인데 얘가 도는 속도는 그냥 이 오메가 i에 해당하는 i축이 도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덩어리 전체가 돌기 때문에 오메가 i는 이 GI에다가 세타 I의 도는 속도만 그냥 곱해준 거가 아니고 여기 앞에 뭔가 또 있겠지. 그죠? 그래서 오메가 I는 다 더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오메가 I가 있으면 오메가 I 플러스 1에 대한 속도는 어떻게 된다? 그냥 두 개를 더하면 돼요. 이게 오메가 I, 그다음에 얘가 요 축이 도는 속도가 이거죠. 세타 I 플러스 1에다가 GI 플러스 1. 두 개를 그냥 더하면 최종적으로 얘가 도는 속도가 나오는 거지. 그죠? 그 대신 여기에 이제 축을 맞춰줘야 되고, 여기 다 I 플러스를 맞춰줬고, 각 가속도도 똑같아요. 각 가속도도 일단 얘가 도는 각 가속도가 있어서 얘가 알파 i예요. 알파 i 플러스 일단 축 맞추는 거 일단 생각하지 말고 그냥 봐봐요. 너무 식이 복잡하니까. 그냥 더해주면 돼. 나중에 축을 맞추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이제 요 알파 i라는 거는 i 번째 축까지 앞에 건 다 포함해가지고 i 번째 축이 각 가속도가 변화하는 속도, 각 속도가 변화하는 속도인 각 가속도인데 이 알파 i에 있는 성분에다가 지금 i 플러스 1의 각가속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주려면 이 i 번째 축이 도는 거에 속도의 변화로 이제 발생하는 게 죄송해요. 이 i 플러스 1번째 축이 도는 거에 속도가 변화하는 i 플러스 1의 세타의 가속도, 그 다음에 i 번째 축이 도는데 그 축이 도는 그 속도가 방향이 계속 변하니까 뭐에 의해서? i 번째 있는 축에 의해서. i 플러스 1번째 죄송해요. I 플러스 1번째 축이 도는데 i 플러스 1번째 축이 도는 속도가 방향이 변한다. 어떻게? i 번째 축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얘가 속도가 있는데 얘를 따라 움직이니까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더라도 얘가 따라 움직이는 그 변화량을 고려해야 된다는 게 이제 이 첫 번째 텀. 그다음에 이거는 원래 이 i 플러스 1번째 각이 변화하는 가속도.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축에서 봤을 때 느끼는 속도인데 이 축에서 느끼는 속도에다가 각속도에다가 이 앞에서 붙어 있는 축의 속도를 그냥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가속도는 어, 이 I 번째 있는 축이 움직이는 선속도 플러스 지금 여기 있는 점이 돌아가는 속도라서 그냥 각속도가 아니고 가속도, 그러니까 각속도나 각가속도가 아니고 선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속도는 선가속도. 선가속도가 여기에 붙어 돌기 때문에 I 번째 축에 대한 선가속도 플러스 이제 I 번째 축에서 도는 이 속도가 있잖아요. 그 속도인 오메가, 근데 이걸 따라 돌아가는 이제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부신가 속도인 오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인 PCI. 근데 여기서 지금 질량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 음, 우리가 결국 이 이케이셔널 모션을 여기 지금 보면은 이케이셔널 모션을 다 이것도 질량 중심에 대해서 사실 뉴턴 이케이션은 질량 중심이 크게 의미가 없고 이제 얘는 질량 중심에 의해서 계산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멘트 합이나 가속도나 각가속도 같은 것들을 다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질량 중심으로부터의 떨어진 거리, 여기 PCI까지 떨어진 거리에 이 각속도의 변화량인 알파를 컨스트럭트하고 그다음에 요게 도는 거에 대한 이 부신가속도는
오메가 크로스 프로덕트 이 PCI죠. 그 구심 가속도, 접선 가속도, 그 다음에 얘가 원래 움직이는 선속도 세 개를 더하면 이 링크 I의 질량 중심에 해당하는 가속도가 나오고, 그래서 이거 가속도를 가지고 F 이퀄 MA를 세워요. F 이퀄 MA가 질량 중심에 있는 질량의 곱하기 가속도가 MA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링크에 걸리는 총 힘 합의의 FI. 그래서 얘가 앞에서 얘기했던 FI 빼기 FI 플러스 1이겠죠. 이건 아까 봤었지만 조금 복잡한데, 여기 썼지만, 이렇게 조금 복잡한데, 이 식을 이제 NI라고 하고, 이 NI가 이런 식으로 어, 이 오일러 이퀘이션에 의해서 써진다. 근데 문제 풀 땐 이게 0인 경우가 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어, F를 우리가 끝에서부터 앞으로 구해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앞으로 가속도랑 그 각가속도를 구하는 거를 아우러 이터레이션이라고 하고 이제 뒤로 돌아오는 거를 인월드 이터레이션이라고 해요. 또는 리컬션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음 시간에 문제를, 이게 이제 실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